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7월 6일입니다. 목요일이네요. 자, 오늘 정치논평 꼭지로 이제 한 말씀 드려보겠고, 한 두 가지 정도 사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볼까 해요. 이 이제 두 가지 사안이라는 게 어떤 맥락으로 제가 이해를 하느냐면, 이제 정치인 또 집권 세력, 집권 당, 대통령, 지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그가 국민들과 그들이 국민들과 한 약속을 얼마나 성실 수행하느냐.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체제에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우리가 뽑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단순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얼마나 지켜내느냐. 뭐 100%다 될 수는 없지만 아주 부득이하구나. 또 상황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국민들하고 리듬을 같이 해가지고 가야 돼요. 뭐 제가 이 정치 논평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이 지혜롭기를 원하는 정치가 있고 국민이 멍청할수록 더 좋다. 내가 이 나라를 이 사람들을 지배하는데 지배적으로 되면 유리하다. 그래서 지혜로운 정치를 추구한다. 정치 논평의 지향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여태 정치가 지금은 뭐 건물이긴 한데 이제 세상이 뭐랄까 서로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리고 정보를 취합하고 다시 전파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역량이 훨씬 더 일반화된 특정 언론 기관에 집중되지 않은 그런 세상으로 지금 돌변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과거의 식으로 국민들의 짧은 기억력, 한 번에 한 이슈밖에 생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슈를 한 두 번 돌리다 보면 원래 이슈로 되돌아가더라도 그 이슈의 알맹이가 뭔지 사람들이 찾지를 못한다. 이런 것들에 근거한 정치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이지 못하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가지 사안은 그런데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보자. 뭐 SPN 서울평양뉴스라는 데서 나온 건데 그 외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라도 제목을 잘 뽑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짐작을 해요. 군 사드 추가 배치 계획 없다. 성주기지 정상화 집중. 자, 이 사드 배치하겠다라는 것은 윤석열의 공약이었어요. 그것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공개한 그런 내용이었죠. 뭐 이렇게 했었죠. 사람을 깨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2022년 1월 30일 사드 추가 배치 이렇게 딱 올렸어요. 페이스북이네요. 자, 이것의 유야무야 없어졌다는 그거예요. 그럼 그때 이 말을 왜 했으며, 지금은 그것을 왜 흐지부지 은근슬쩍 없애버렸는지 쟁점화되지 않고 충분히 쟁점화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개인이 직접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직접 다가서게, 피부에 다가서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철회됐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언론이 왜 조명을 안 합니까? 그거가 앞으로 어떤 국정을 수행할지 잘 판단할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기준이 되는데, 그렇죠? 이런 점에서 사실 언론의 책임을 다시 한번 묻게 돼요. 엄중하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부분은 제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죠. 지난 5월 30일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한 달 남짓 됐는데 LSM 요격이 성공했다. 이게 엄청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여기 보면은 제목을 뽑았는데 이 SBS 제목은 적절치 못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드랑 비교되는 미사일이지 패트리앗하고는 전혀 차원이 하는 일이 다른 미사일이죠. 패트리앗은 우리 천궁이나 천궁2를 비교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 좀 있었고, 한국형 사드 LSM 요격 시험 성공, 한국형 삼축체계 미사일 방어체계 핵심,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다룬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LSM2를 실험한 것이다. 왜냐?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드 이야기를 나올 때 많은 저항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고, 거기에 불손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뒤에. 즉 뭐냐, 이전 정부에서 했던 것을 모든 걸 부인했어요. 즉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에 위협에 노출돼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이 무서워서 사드도 도입하지 못한다. 내가 그것을 하겠다. 예. 그냥 이때까지 하나도 방치되어 왔던 것을 내가 하겠다. 안보에 대해서 너무 무력했다. 내가 그거 제대로 해주겠다. 그거부터 서울 경기 지역이라고 자극적인 말까지 했잖아요. 예. 거기 그런데 저기 은근슬쩍 안 한다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 이 핵심은 뭐냐면 지난 정부에서 계속 추진해 오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것이 잘 작동한다. 예. 그래서 굳이 사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예. 그러면 그가 전제로 했던 부분 서울 경기도 방위, 예. 그 사드를 배치해서 방위해야 되는데 그게 큰 허점이 있었다면 지금 돌이킬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외국 미사일 도입해서 사드가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미사일이라도 도입해서 하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LSM-2 개발 중인 게 제대로 된다면 그걸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하면서 되게 차선책으로 우리 스스로의 국방 노력을 낮춰봤어요. 그것은 우리 국방 연구진들에 대한 모멸감을 주는 일이고, 지난 정부가 한 게 없다라는 그런 논리에 연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발사 시험이 성공되고 이 SBS 뉴스에 잡힌 거 이거 보십시오. 이번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개발 적기 제대로 마치도록 하겠다. 외국 미사일 살 필요 없다. 예. 예전에 하던 대로 그걸 그대로 하겠다. 그럼 아무 문제 없다. 거기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예. 전혀 반대쪽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서 결과적으로는 지난 정부에서 한 거를 그대로 존중하는 거예요. 이 미사일 방어 체계로 가도 충분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직접적으로 인정해 준 거죠. 예. 그러면 이걸 놓고 봤을 때 언론이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미사일 방어 체계가 대단하다. 밑에서는 한국형 아이언돔부터 시작해서 위에는 LSM-2. 이건 LSM-2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LSM-2가 되어야지 사드의 성능을 뛰어넘는 거니까. 우리 LSM-2는 사드의 능력을 뛰어넘는다. 외국제 미사일 도입을 생각했던 말을 했던 사람들이 그들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예. 그들도 자존심이 있었을 텐데 확실하게 밟아준 거죠. 이 양반이. 예, 우리 근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말을 왜 했느냐? 이전 정부가 하던 나라를 하나를 통치하겠다고 준비를 했다는 사람들이 이전 정부가 했던 것에 과가 있고 실이 있을 건데, 예? 거기에 대한 분석이 전혀 명확치 않고 되게 트렌디하게 감각적인 부분을 지적해서 이 정권을 획득했구나. 이거는 국가 안보에 관련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손쉽게 이야기를 하고 손쉽게 폐기 처분한다 이야기를, 이거가 포인트예요. 누구도 지적해 주지 않죠. 그리고 우리 이제 스스로 느끼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일관된 추세구나. 이 한 사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예. 그걸 언론이 왜 지적 안 해줘요? 국민들은 바쁘죠.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전체의 맥락을 꿰어서, 구설을 꿰어서 실로 묶어서 이게 목걸이가 이런 목걸이다, 예쁜 목걸이다, 엉망이 된 목걸이다, 가운데 줄이 끊어진 목걸이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작년 3월에 며칠 여행을 다녀오면서 식당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그때 이제 선거가 끝났을 때예요. 예.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했다는 공약은 청개구리 공약들이죠, 전부 다. 지난 정부에서 했던 게 다 잘못됐고 내가 하는 것이 다 맞다. 근데 그걸 다시 그건 아니네. 그 반대를 했는데 그 반대가 유효하지 않네. 그게 지금 사드권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려다 보니까 복잡한 게 너무 많거든요. 지역에서 반대도 하고, 물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개발해 오던 미사일이 사드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1조 5천억이나 돼서 그걸 사올 필요도 없고, 사오려고 해도 바깥에 지금 그렇게 많이 배치가 되는 미사일이 아니고 과거에 개발된 미사일이에요. 그것도
예, 후속으로 업그레이드된 부분도 없고, 자, 그런 모든 것이 반영됐고, 그런 모든 것이 다 부주의하게 처리됐다는 거예요. 기분에. 그 단순 선거용 공약이다. 그런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한 것밖에 안 돼요. 지난 정권이 이 점에 대해서 너무나 무심했기 때문에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거잖아요. 예. 그 결과는 아니잖아요. 예. 그 더 나은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그가 제시했던 제안은 바로 밟혔고, 기존에 하던 방식을 존중하게 된 거잖아요. 그 기존에 있던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탄탄하게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 거기서 은근슬쩍 묻어오는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 F-35나 F-15의 고가의 어떤 뭐랄까 개량 사업 선뜻 해줬죠. 지난 정부에서 머뭇거렸는데 돈이 너무 비싸서 협상 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밀당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밀고 당기고를 그거 갔죠. 미국은 지금 생산 중단하려고 하는 아파치 헬기를 추가로 덜컥 몇 조 원 또 살려고 하죠. 예. 그러다가 항공모함 안 한다라고 했죠. 다시 또 번복했죠. 여러 가지들 하고 봤을 때 해외 방산업체, 물론 F-35 20대 추가 도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건은 뭐 제가 워낙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런 데서의 색깔과 묻어난다 같이 국민들한테는 거짓말을 하고 뒤로는 뭔가를 챙기려고 한다. 이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요. 항상 대규모 방산 도입이면 항상 잡음이 따르죠, 뒤에. 예.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이런 것이 국방 안보 분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보여주는 일관된 추세다. 예. 이런 걸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 같고, 특히 이번에 일본의 오염수 배출 문제로 인해서는 그거는 전 국민이 뭐 지역, 나이, 뭐 교육 수준, 뭐 경제 수준 이런 걸 떠나서 누구나 다 먹는 것들이거든요. 그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난 5, 6년간 계속 다뤘던 주제이기 때문에 후쿠시마 이후에 많은 의견들이 들어갔을 거예요. 일본과의 그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무시됐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 공무원들이 입안 안 될 수가 없어요. 예, 그 결국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문제가 생긴 것을 공무원들이 또 아이디어 내라고 또 왔을 거잖아요. 대안 내라고, 머리 짜내라고. 여러분 같으면 거기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흉내만 내죠. 공무원이니까. 일은 해야 되니까. 예. 자, 그러면 제가 그때 이것을 똥이냐 된장이냐 이런 제목을 뽑아서 했던 것인데, 제가 그때 이걸 찍은 이유는 밥 먹다가 TV 식당에 나온 걸 찍은 거예요. 제 휴대폰으로. 그 당시 안철수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문정부가 실패한 이유가, 여기는 이제 말을 부드럽게 뽑아놓은 거예요. 제가 들은 것은 딱 이래요. 문정부가 공약을, 약속을 너무 지키려고 하다가 패착이 난 그런 정권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단어 하나하나 정확지는 않지만 분위기는 딱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똥이냐 된장이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국민들한테. 예. 나는 약속 지키지 않겠다. 왜? 이때부터 이거는 불가능하다, 저거는 불가능하다. 왜? 그 공약들 사이에 너무나 충돌되는 게 많았거든요. 20대용 공약, 오늘 나이 든 사람 공약, 여자용 공약, 남자용 공약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다 충돌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놓은 겁니다. 예. 자, 저는 두 번째 이슈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는 최근에 있었던 이제 북미 종전선언. 종전선언을 북미 종전선언이죠. 그 설명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종전을 북한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 휴전은 북한하고 미국하고 중국 사이 한 거니까. 그래서 그거조차도 언론이 명쾌하게 해주질 않아요. 터부시하죠. 즉, 그것은 뭐 그게 한겨레든 경향이든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언론 전체가. 그들이 태어났을 때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선명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수십 년 동안 굴러다 보니까 다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핵심적인 주제에서는 다 피해가거든요. 예. 할 게만 하고. 그래서 북미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있는데, 요런 걸 한번 볼게요. 최근에 기사가 났어요. 7월 5일 얼마 안 됐죠. 여기 보면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죠.
북핵 문제 해결하려면 북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 뭐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에 시가 있어요. 뒤에 내용 좀 이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 즉 이것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종전선언 같은 방식으로 해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해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북한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 인권 문제다. 북한을 수석거려서 붕괴시켜야 된다는 의미가 전 들어있다고 봅니다. 예. 좀 이따 내용 보시면은 뭐 제가 왜 그런 의견을 내는지 좀 이해가 되시리라고 보고요. 자, 이것은 작년 이맘때라는 건 천지차이의 입장이고 최근에 자유총연맹에서 윤석열이 한 이야기하고 맥락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뽑은 겁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구나. 즉 작년과 달리 이제는 미국이 북미 종전선언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들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 그것의 목적은 중국 포위 전략이고 미국의 경제가 한 발자국 더 전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붙여가는 것이고 러시아와의 화해를 또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많은 나라들이 원하는 것이죠. 특히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반대한다. 죄를 뿌릴 수 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돼요. 근영세의 말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걸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가 여러 경우에 있어서 도발적인 발언과 즉흥적인 발언들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은 그게 아니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다. 미국의 반대편에 서려고 한다. 이것은 되게 중요한 사건이다. 예.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안녕과도 상관이 될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 이게 작년에 이제 취임 100일 기념 이제 기자회견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뭐 낸시 펠로시 건 이후로 미국한테 강한 압박을 받은 상태죠. 그리고 그때도 미국이 북미 종전선언에 한 발자국밖에 안 떨어져 있었을 때고 결국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1년 사이에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길로 가는 걸 막아야 되겠다. 거기서 시야가 얼마나 넓은지까지는 모르겠어요. 뭐냐,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거든요, 이거를. 예,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더라도 세련되고 부드럽게 물밑 작업을 해야 돼요. 미국은 우리보다 힘이 센 존재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부하직원한테 이야기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미국도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그런데 우리는 세계 패권국의 꼭대기, 머리 꼭대기에 앉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당히 불길한 조짐이죠, 윤석열 정부한테는. 그때 뭐라고 했느냐. 이때 작년 8월경 됐을 거예요. 예. 미, 북. 요거는 제가 그 자막이 안 들어서 제가 그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겁니다. 미, 북,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을 하겠다. 북미 관계 정상화가 뭡니까? 네. 북미 관계 정상화, 서로 수교를 하기 위해서, 외교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이라는 과정이 가운데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뭐 평화선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종전선언이라고 하기도 하죠. 예. 그럼 김대중 정부 때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즉 1990년대부터 나온 이야기. 즉 뭐냐? 남북 간에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어도 미국이 아니야, 나는 법적으로 당신들한테 그래,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어. 여기 있잖아, 그 증거가. 휴전협정서. 그래서 그 말이 나온 지는 우리한테 곁에 온 지는 20몇 년 됐어요. 그래서 남북이 바로 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는 미국이 거기서 동참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어려웠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지금 풀리려고 하는 것이고 미국이 이제 오히려 그 마음이 있고 남한이 오히려 그 마음이 없어요. 오늘 뭐 사드 건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진심인 것처럼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한 다음 내용을 파악해 보니 내가 준비가 좀 부족했네. 기존의 것이 더 맞았네. 예, 면이 좀 상했지만 슬며시 빠져나가자. 이런 행동들, 말과 행동들, 다른 부분들에도 그런 게 많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을 자국의 국민한테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도 사실은 엄청나게 부적절하죠. 예.
그런 실수가 한두 번 겹치면 대통령직을 내놔야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예. 언론이 버글버글 덤빈다면 지금 그러질 않아서 그렇지. 언론들이 우호적이라서 그렇지. 그런 국내에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지금은 세계 패권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난해 바이든이 얼마 전이죠. 미국으로 불러다가 바이든 취임 이래 윤석열과 여러 차례 만났지만 그 중에서 가장 친근하게 그를 대해줬단 말이에요. 예. 이 사안에 대해서 부드럽게 가야 된다라고 미국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남한이 그런 기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룬 건데 딱 돌아와서 돌변했잖아요. 지금 그 사이에 상황 파악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흐름을 몰랐다는 이야기. 이건 절대 안 돼. 그리고 어디선가 찾았겠죠. 내가 여기에 초를 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 서울 경기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겠다. 과감하게. 나는 그런 용기가 있고 뚝심이 있다. 그렇게 결정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것 같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거 큰 결정이죠. 예, 엄청나게. 예. 그래서 작년에 이런 말을 했을 때 바로 미국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미국, 북한 비핵화 위에 윤 정부가 조율하고 있다. 윤석열이 저런 말을 하기에 일주일 동안 압박을 가한 게 미국인데 결과를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미국 전 세계 경영에 대해서 한번 일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평양과의 진지하고 지속적 외교를 위한 길을 열어둔 한국의 목표를 강력히 지지한다. 예, 북미 종전선언을 위해서 내가 디딤돌이 되겠다라고 윤석열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북한 핵을 폐기하겠다고 선언만 하더라도, 확인도 아니고 선언만 하더라도 북한 인프라를 다 지원해 주겠다. 예. 그래서 강력히 지지한다고 바로 말이 나온 거예요. 협력하겠다고.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입장이 100% 바뀐 거죠. 사드처럼. 종전선언을 하면 반국가 세력이야. 미국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예. 우리는 이거 확실하게 반대하는 거야. 예. 자, 이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것이 옳다 그러다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어떤 통일 방식이 맞는 것인가라는 것도 여러분의 판단의 몫이에요. 그렇지만 일국의 대통령이 태도를 이렇게 바꾸는 것은 그 이유에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세계 여론전에서 우리가 미국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미국보다 우리는 2배, 3배 더 조심해야 돼요. 이런 외교적 은사에 있어서.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그때 급물살을 탔죠. 그때 미국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8월 18일 유해 통일부 북한 비핵화 진전도 상응 조치 준비. 지금 유엔이 대북 제재 중이고 대북 제재의 조건이 하나도 해지되지 않고 말만 했는데 그걸 도와주겠다고 한다. 예? 그러면 그게 유엔 대북 제재와 충돌하지 않느냐? 뭐 조정해 가겠다. 그때는 미국이 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풀어준다는 거예요. 미국이 뒤에서. 예. 이게 보이죠? 외교장관, 여기 통일부 장관. 북한 비핵화 진전단 상응 조치 준비. 이게 1년 만에 얼마나 돌변했는지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오늘 권영사의 말을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딱 그러자 바로 미국의 동아태 차관보가 방한을 했죠. 이 사람들 몽골 들러서 왔고 갈 때도 몽골 들러서 갑니다. 해주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담대한 구상 논의 주목이라고 나왔죠. 이때 이 실무진들은 말씀드리지만 제가 바이든은 2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노드 스트림건, 우크라이나전을 확진하느냐. 그리고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으로 다른 방식으로 탈피를 하느냐. 11월 달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중간선거. 트럼프의 부상이 가능할 수 있는 선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동아태 차관보들은 뭐냐. 그때 몽골에서 북미 종전선언을 한다고 100% 확신하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빨리 움직였어요. 이게 다 낸시 펠로시가 아마 8월 초인가 요때 한국을 왔을 거예요. 정확하게 정확히는 안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언저리예요. 한 달 사이에 이까지 일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준비까지 할 정도로 전 세계에 약속하고. 윤석열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건 전 세계 방송 다 탔습니다. 우리는 핵무장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NPT 체계 존중할 거라고. 그때 미국 기자가 물었잖아요.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남한도 핵무기를 보유해서 세력의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NPT 체계 존중하겠다. 핵무장하지 않겠다. 그런데 금년 초에 핵무장하자고 했잖아요. 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그다음 9월 9일 날 작년이죠. 권영세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 남북 회담 제안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때 하고 며칠 있다가 바로 9월 26일인가 노드스트림 폭파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여기서 발을 완전히 빼요. 그래서 제안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좀 10개월 만에 입장이 바뀐 거예요.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의 회담에 임할 것이다. 회담 일자, 장소, 의제와 형식 등도 북한 측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미국이 요번에 한다고 하면 이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똑같은 말을 해주길 기대해요. 그리고 증거를 남겨놨어요. 미국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노 하는 거예요. 지금. 강력한 갈등을 불러킬 수 있는 이런 거예요. 상황이죠. 이것도 이런 입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뭐라고 말을 했느냐. 담대한 구상 경제분야 국제포럼 환영사에서 핵과 미사일이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북한이 깨닫도록 만들어서 북한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뭐 저거는 늘 뭐 일반적인 이야기고 그 밑에 것이 눈이 가네요. 빨간 줄. 북한이 불통과 도발을 일관하고 있어. 그건 작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맞죠?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 북한이 불통과 도발을 일관하고 있어. 북한의 비핵화는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긴 호흡에서 인내심을 갖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 했다고 봅니다. 저는. 빨리 안 된다. 그래서 북한하고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한참 걸리는 이야기다. 즉 이것은 지금 그 외에 다른 움직임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겠다. 이런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특히 윤석열의 자유총연맹 이야기하고 맥이 같다고 봐야 돼요. 그것을 부드럽게 풀이한 거예요. 이 말만 있었을 때는 긴가민가해요. 애매한 정치인들의 수사예요. 그런데 윤석열의 발표하고 며칠 상관 안 되잖아요. 이번에 이거 하고 엮어서 보면은 그게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상당히 무서운 발언이에요. 이게 윤석열의 발언이었죠. 이거 뭐 일주일도 안 된 거네요. 보니까. 자, 뭐 반국가 세력 종전선언 뭐 이런 건데 이게 북미 종전선언이죠. 당연히 우리가 종전선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즉 이걸 봤을 때 제가 크게 느끼는 부분은 윤석열이 말실수가 아니다. 정부적으로 이걸 대응하려고 한다. 그럼 공무원들은 느낄 거예요. 동요할 거예요. 공무원 세력이 내부에서. 그러면 미국에 척을 지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태까지 말했던 한미동맹의 강화는 무색해지는 거죠. 그것도 사드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다. 그래서 그걸 되살리겠다. 안보도 소홀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북한의 위협에. 그래서 사드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반미를 하겠다는 거예요. 반미를. 이거 엄청나게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 권영세는 지금의 장관들 중에서는 그나마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근데 그마저 이만큼 끌려 들어왔거든요. 지금. 이것은 현재 집권 세력이 이것을 강하게 밀고 있다. 강하게 저항선을 만들었다. 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것은 한반도 윤석열 정부의 안위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큰 질곡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미국을 엄청나게 부담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지금 미국이 하려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게. 나는 후수를 두지 않겠다. 선수를 둔 거예요. 지금 어디도 공식적으로 미국의 움직임이 종전선언, 북한하고 종전선언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현재는. 조짐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한 셈이에요. 이걸 용기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한 이것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조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지만 그것도 가봐야 알겠지만 또 하늘만이 알겠지만 북미 종전선언의 어떤 틀에서 지금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죠. 그것이 과거 어떤 때보다 현실에 가까워져 있다. 그런 것이 확인이 돼요. 한 번 더. 이런 대응을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세계사적 흐름이 눈앞에 와 있고, 그것을 윤석열 정부는 부정한다. 지금 이런 난국이에요. 이거는 만약 이래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런 가능성도 있죠, 많이. 예, 어느 때보다 많이. 예. 엄청난 한반도에 회오리가 칠 수 있다. 예, 그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말들은. 예.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